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6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2385까지 좀 하락하는 흐름이네요. 전일 미증시 조정 여파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실물 경기라든지 글로벌 국제 어떤 경제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HLB 오랜만에 다시 또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당부를 드리는 부분은 HLB 주주님들은 방송을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HLB를 이제 향후 투자할 계획인 사람들, 그런 분들이 좀 점검해야 될 부분, 앞으로 향후 이 HLB를 투자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 될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같이 저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코멘트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네. 기존 주주님들은 계속 장기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 신념을 굳건히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먼저 제가 지금 체크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공매도 부분입니다. HLB를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이 공매도 흐름을 계속 체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11월부터 23%, 11%, 25%, 20%, 21%, 18% 계속 이날은 이제 46%, 네, 거래량이 절반 가까운, 그리고 그 다음날 공매도 제한 조치됐고요. 투자 공매도 금지 종목 지정됐었고, 그 다음날도 지금 거의 30%, 어제도 34%. 그럼 오늘도 봤을 때 업틱률 적용 체결 수량, 업틱률 예외 체결 수량, 수량을 봤을 때 이날 80만 주 나왔을 때 이 보자, 80만 주 나온 날이 언제죠? 업틱률 적용 체결 수량 68만 주, 업틱률 68만 주, 예외 1700. 업틱률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업틱률 적용되면서 이 거래가 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래서 이렇게 호가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이걸 이 지금 3160주가 전부 공매도면 이걸 사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면 이 물량을 이제 개인이 샀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업틱률 적용 체결 수량들이 다 이게 9만 주, 개인들은 이제 유상증자 끝나고 리버세럴이 이제 또 관련돼서 발표가 또 하나 나오겠지 생각하고 이제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상증자 발표 나자마자, 아니면 발표 날 전후로 해서 주가가 이제 좀 높았을 때, 이때 5만원, 6만원대 주식을 수익 실현했던 분들이 지금 살 수도 있겠죠. 유상증자도 안 받고 그냥 나는, 아니면 개인 투자자, 이때 세력들이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리버세럴이 또 이슈 하나 만들어서 급등시켜서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또 공매도를 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다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아니고, 그냥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토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다시 이제 쇼커버링을 이제 쉽게 말해서 의심되는 통정 거래가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사는 거죠. 여기서는 팔고 여기서는 사는 거죠. 어차피 이슈는 정해져 있고 이 세력들이 가지고 컨트롤을 한다면 차익 실현하고 공매도 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매도했던 5만원에 매도했던 자금들이 또 들어오고 공매도 쳤던 자금이 또 들어오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매도를 같이 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공매도라는 게 정말 저도 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제 다양한 기업을 가지고 공매도를 치는 것들을 쭉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힘으로 좀 공매도를 좀 치는 것 같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어마무시하죠. 애플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규모보다 더 크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자금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예. 주식 상장된 수도 많고 기업도 많고 그 각 항종목만 시가총액도 다르고 지금 우리나라 규모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뭐 우리나라 군사력도 마찬가지고 땅의 크기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것처럼 경제력도 마찬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마치 우리나라 축구와 브라질 축구처럼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는 좀 이게 우리가 못해서라기보다는 쟤네들이 정말 우리랑 클래스가 다르구나. 예, 시가총액 우리가 지금 주식으로 시가총액이라 하지만 브라질 대표팀의 전체적인 몸값 금액이 1조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짜리와 1000억짜리의 차이가 10배의 차이 나듯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의 전체적인 몸값과 브라질 전체 선수의 몸값을 비교했을 때도 10배 정도 우리보다 높으니까 실력 차이가 그렇게 이제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도 축구를 맨날 하지만 선수팀과 뭐 예를 들어서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가 있는데 그 각 부 리그에서 있는 선수들이 그 1부와 2부의 차이는 정말 10배의 차이가 나거든요. 기량이.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명 한 명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10명을 모아놓게 되면 그 시너지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도 손흥민이 있지만 손흥민 한 명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도 황희찬이 있으니까 그래도 손흥민하고 쿵짝이 맞아서 한 골이라도 넣었지만 브라질은 손흥민, 황희찬만 10명이 이제 있는 팀이거든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우리는 손흥민, 황희찬에 김민재 이제 3명이 생긴 거고 저쪽은 10명이 다 김민재, 황희찬, 뭐 손흥민 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후보도 다 그렇고요. 후보가 손흥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것처럼 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힘이 어마무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쭉 모니터링 해버리면 이제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됐지 않았을까. 이제는 그만 팔겠지. 이제 그만 공매도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매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카카오뱅크 가장 최근에 이제 제 경험으로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에서 특히 카카오페이에서 그런 현상이 엄청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 그냥 바로 거의 100%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32,000원에서 7만원. 그러니까 100% 이상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반등을 이제 일으킨다는 거죠. 이런 공매도를 했던 세력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쇼커버링, 그 다음에 위에서 현금 매도, 뭐 신용 매도, 그 다음에 현금 매수, 신용 매수, 쇼커버링, 뭐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동안 이제 따라한 뭐 공매도 투자자들이라든지 또 따라했던 공매도 기관 투자자들도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파워풀한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HLB가 지금 리보세라립이라는 그 큰 하나의 약을 기반으로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진폭이 컸었습니다. 그동안도 뭐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동안도 이 변동폭이 뭐 예전에 이제 무증하기 전에 2만원에서 20만원 올라갈 때 그 속도가 뭐 거의 2달? 3달? 10배 튀었고요. 또 빠지는데 또 한 3달이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3만원에서 또 2배 만드는데도 뭐 거의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거의 한 달? 한 달이 차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베트남 그 관련돼서 백신 이슈 다 꺼지고 나는데 또 한 2-3달 만에 또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번의 이제 뭐 여러 차례 이런 하나, 뭐 둘, 셋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이 종목은 어떤 이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심리를 잘 이용해서 세력들이 정말 큰 수익을 계속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 저도 그래서 계속 큰 관심을 가지면서 호시탐탐 이제 기회를 노리는 거죠. 저도 이제 어떤 자문을 해드리면 좋을까, 어떤 투자 조언을 해드리면 좋을까. 뭐 여기서 뭐 공개적으로 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공개 신호는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그게 시기적으로 타이밍상 맞지 않죠.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여기서 사세요, 파세요 뭐 이런 신호를 내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 어떤 국가에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도 이제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이제 등록은 해두은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간다거나 뭐 1대1 투자 자문한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합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문의를 한다거나 뭐 댓글로 글을 남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이제 제 생각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나 뭐 이건 자문이 아니고 단순히 이제 분석을 하는 거니까요. 사세요 파세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HLB를 31,800원에 팔아야 합니다. 31,850원에 사야 합니다. 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관심을 가지는데 이 아이가 이런 특성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은 발이 빠르고 슈팅력이 좋고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고 그 다음에 뭐 공이 없을 때 플레이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특징을 알면 아 얘는 윙 플레이를 잘 할 수 있겠구나. 예. 포드 어제는 이제 좀 포메이션이 좀 안 좋았죠. 예. 제가 봐도 브라질이 굉장히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데 포백 라인으로 평상시에 다른 팀하고 똑같은 전술을 가지고 왔거든요. 벤투호가. 네. 아니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이재상을 중앙으로 좀 내리든지 이렇게 해서 수비를 좀 강화시켜야 되는데 평상시와 동일하게 전술을 포르투갈전하고 특별하게 큰 수비에 강화를 하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국면이 힘든 국면이니까 이제 수비를 해야 되는 국면이죠. 그렇죠. 지금 막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국면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걸 공격을 잘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전략을 이제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특징이 변동성이 컸고 공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아까도 지금 카카오랑 카카오페이를 봤을 때 이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이 반발 상승이 컸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동안 제가 그 HLB를 보면서 이렇게 공매도가 크게 장기간 계속 나온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공매도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을 겁을 주기 위한 오히려 오버 액션이 아닐까, 헐리우드 액션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여기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주주라든지 야 얘가 특징이 이러니까 이제 지레짐작으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숏커버링 세력이라든지 뭐 5만원에서 차익 실현했던 세력이라든지 이 주식을 다시 담아야 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통정 거래로 이 5천주를 깔아놓고 또 5천주를 사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5천주가 팔기 위해서 물량을 쌓아놨다기보다는 더 사기 위해서 위에다가 이제 압박을 가해 놓는 거죠. 위에서 10톤짜리 쇳덩이를 들고 주가를 누르는 듯한 모습을 액션을 보여주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주들이라든지 지금 막 30% 40% 나왔던 손실 났던 개인 투자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 그냥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고 그냥 투기적으로 들어왔는데, 아니면 신용 매수 들어왔는데, 아니면 단기적으로 단타 들어왔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얼마죠? 뭐 37,000원에 들어왔는데 지금 31,000원까지 빠진 거죠. 한 15% 20% 빠졌어. 근데 신용 쳤어, 미수 쳤어, 주식담보대출 쳤어, 거의 30-40% 빠진 거죠. 미치겠어. 근데 여기서 좀 더 빠질 것 같아. 왜? 공매도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면 더 민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버텼어. 자, 그래도 한번 버텨보자. 그래도 리버스 랩도 되고 뭐 성공도 했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날, 그 다음날, 내일 같은 날 여기서 뭐 갭 하락을 시키는 거죠. 아침에 장 열리자마자 3만원 붕괴시키면서 뭐 29,000원 출발시킨다. 이러면 이제 오늘 참았던 투자자들이, 오늘 견뎠던 투자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신용 반대 매도라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 투자 손실 투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한 이런 포석들이 아닌가라는 게 저의 어떤 개인적인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또 저가에서 이제 지지하겠지 했는데 또 27,900원이 무너지는 모습을 세력들이 계속 보여줘 버리면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했던 HLB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오랜 기간 동안 HLB를 기다렸던 투자자들이 실망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나는 지금 뭐 거의 한 여태부터 한 5년, 4년을 이렇게 기다려 2010년 이때부터 뭐 이래서 뭐 이때 샀다고 치겠습니다. 2017년에
한 5만원 주고 샀다고 생각해 봅시오. 그럼 이걸 견뎠어. 계속 견뎌왔던 거죠. 견뎌왔는데 27,000원이 이제 리버설이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27,000원이 이제 붕괴돼 버리면 그때는 얘네들도 정말 이제 화가 나서 던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작은 심리 하나를 다 건드린다는 거죠. 이 세력들은 그만큼 이제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뭐 HLB가 좋다 나쁘다 리버설이 대박이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예민한 정말 화가 오늘 너무 이제 부부 싸움을 한 거야. 와이프랑 너무 이 주식이 안 되니까. 근데 뭐 아파트 값은 지금 아파트는 다 대출 받아서 샀어. 이자는 너무 올랐어. 이자를 낼 돈이 없어. 월급은 줄어들어. 뭐 애들은 막 무럭무럭 커가. 애들은 이제 막 명품 사달라고 해. 막 미치는 거죠. 예. 근데 HLB는 4만 원에 샀어. 근데 지금 3만 원인데 무너질 것 같대. 지쳐버려서 던져버리고 나올 수도 있대. 이제 다시는 내가 HLB를 보나 보자 하고 27,000원이 붕괴될 때나 28,000원 전저점이 붕괴될 때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손절매를 칠 수 있는 거죠. 예. 아니면 지금 이런 국면에서 아 그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또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뭔가 매매를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아, 32,000원 정도에 내가 지금 저 얘기를 들어보니 아, 나도 그래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쭉 보면 HLB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이번에 그럼 31,850원에 팔아가지고 26,000원에 한번 사봐야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오늘 주식 다 팔아버리는 거죠. 다 팔아버리는. 26,000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26,150원이 됐을 때 이 투자자는 매수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맞았거든요. 내가 이 31,850원에 판 게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두 번째인 26,000원에 온다는 것도 맞기 때문에 맞다고 믿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6,150원에 왔을 때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롭고 자기 확신이 더 강해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26,000원이 오는 순간 25,000원으로 목표 매수가를 낮춰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26,000원에 왔을 때 그때 진짜 분위기가 험악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원래 팔았던 주식수가 10,000주였는데 26,500원에 12,000주 정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므에도 불구하고 한 주도 못 사는 거죠. 25,000원, 2만원? 왜? 사람의 욕심이 더 커지니까. HLB는 될 것 같은데 나는 31,850원 팔았으니까 오예 2만원에 그럼 다시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심리 하나하나를 다 이용해서 주식을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개인들을 털어내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 물량을.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래 썩었던 물량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이제 장기간 걸치고 어느 날 갑자기 터무니없는 가격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뭐 이거는 단순히 예입니다. 뭐 3만원이냐 2만원이냐 만원이냐 이런 물량보다는 시간적으로 기간적으로 가격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국면에서 이제 공시가 하나 띵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FDA 뭐 관련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들었다. 아니면 승인 임박 아니면 뭐 승인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그 다음날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31,850원에 팔았던 이 만주는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주식이 되고 이 투자자는 영원히 주식시장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뭐 옆에서 여러분을 1대1로 코칭한다? 아니면 진짜 뭐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아니면 HL 회장이 와가지고 옆에서 코칭한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HLB에 대한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상품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투자자들의 인간의 어떤 그런 심리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내 자산의 어떤 그 플로우 현금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집도 튼튼하게, 가정도 튼튼하게, 내 주식도 튼튼하게 다 구성을 완벽하게 세팅을 해둔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지 그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지. 집도 불안해, 가족도 불안해, 내 건강도 불안해, 이러면 주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뭐 주식 투자 HLB 얘기 시작을 했는데 HLB에 대한 종목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 외적인 요소들에서만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H7B냐, 뭐 네이버냐, 카카오냐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세팅되는 게 선제 요건이다. 그렇게 프리컨디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보시고 앞으로도 이제 이 종목을 신규로 투자하실 분들도 그런 조건들을 완벽하게 구성을 하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HLB를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런 조건들을 완벽하게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HLB를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뭐 나는 계획상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가 정확하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3만원, 28,000원, 29,000원 뭐 이런 가격이 왔을 때, 아니면 지금 31,800원부터 내 투자금이 1억인데 뭐 1,000만원, 그 다음에 3만원 이하 됐을 때는 뭐 5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의 현금 집행 계획 같은 걸 이제 세워 두시는 거죠. 뭐 주식 계좌를 두세 개 열어 놓고, 아니면 뭐 25,000원이 왔을 때는 내 아들 명의로 1,000주, 뭐 2만원이 됐을 때는 내 와이프 명의로 1,000주,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안 오면 와이프는 없는 거죠. 28,000원 안 오면 아들은 없는 거야. 나는 31,800원 내 것만 나만 부자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런 재미도 이제 느끼는 거죠. 안타깝지만 와이프는 HLB의 어떤 리보세라랩의 어떤 그 큰 그림을 같이 갈 수 없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제 와이프 명의로 이제 계좌 개설한 게 25,000원이 온 거죠.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5만원 간 거야. 와이프 명의로 됐는데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너 명의로 이거 25,000원 주고 1,000주 샀는데 이거 5만 됐는데 어떻게 할까? 와이프는 바로 팔아서 가방 사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건 왜 자기 거니까. 그런 식으로 주식이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재미가 없으면 계속 힘든 거죠. 맨날 사고 팔고 안 되고,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이런 계속 반복적인 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도 좋지 않다. 오늘은 좀 HLB를 중간에 놓고 전체 주식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뭐 주식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